안녕하세요. 똘소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오늘도 조회수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A7, A8 블럭에 청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빠르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죠. A7 블럭, A8 블럭 1순위 청약이라고 썼는데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이에요. 지속적으로 사전 청약 참여자들의 본 청약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분양이었던 인천 계양은 55%, 두 번째 분양인 고양 창릉은 78%,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84%가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77.1%, 점점 사전 청약자들의 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탈한 물량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분들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A7블럭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112대1, 블럭은 128대1, 77세대, 66세대 모집하는데 평균 한 8,400, 8,500건의 접수가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특별 공급에서 미달난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너무 오잖아요. 그런 물량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전 청약자들의 이탈 물량은 있어서 오늘 청약하시는 물량은 110세대, 93세대, 그래도 물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따져볼 이야기, 입지평가 그리고 분양가 평가, 마지막으로 이 분양 단지의 단점과 장점을 통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10분짜리 2배 재생하면 5분짜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시작할게요. 두둥. 자, 현재까지 진행된 상기 신도시 분양 지역의 장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하남 교산의 장점, 그리고 부천대의 장점 굉장히 심플합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서울에 인접해 있어서 그래도 기존의 철도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고양 창릉이나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교통 대책, 철도 대책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5호선을 쓸 수 있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역사가 하나 뽕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부천 대장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3기 신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 지역에 대기업의 유치 성공한 신도시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에서 굵직굵직한 기업 SK 그리고 대한항공이 각각 산업단지 지역으로 입주 예정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강서구나 구로구 그리고 인천 딱 사이에 낀 지리적 강점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어요. 기존의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접근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대장 홍대선, 원래 원종역에서 끝나는 역이 연장돼서 오정역과 대장역으로 이어져서 진행이 될 예정이죠. 대장 홍대선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홍대까지 2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사이사이 5호선이라든가 2호선이라든가 환승까지 고려한다면 서울 핵심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천 대장 지역의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위례의 아픔이라고 이거 되게 불편하네. 위례의 아픔이라고 요즘에 말하잖아요. 철도 개발 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2032년 이후에나 개통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단기적으로 썼지만 단기적, 장기적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A5678, A56 같은 경우는 신이타, 신혼부부 특별타운이고요. A7블럭, 8블럭이 공공 분양되는 단지죠. 사업 주체는 A7블럭을 조금 더 분양성을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A7블럭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반면에 A8블럭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들어올 오정역 접근성도 좋고 학교라든가 상권 접근성도 그래도 7블럭보다는 나아 보여서 저는 8블럭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해드린 대로 상기 신도시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1산업단지, 2산업단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SK는 1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거고 최근에 확정 발표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산업단지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운데 조그맣게 호수공원도 조성이 되고 작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계획하에 지어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내피셜로는 표시해드린 요 지역이 핵심 지역이고 아마도 요 지역에 민간 분양이 있겠죠. 그만큼 분양가도 비싸겠죠. 완성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핵심 지역에서는 조금 멀어진 공공 분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 생각한다면 요 지역 청약하는 거 지금까지 분석하는 내용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경인고속도로 저 구간은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구간이고 인접 지역으로 가는 기존의 도로망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장 공사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더불어 김포공항. 제가 어려서 목동에서 컸거든요. 목동에 살 때도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비행기 배꼽 보이냐? 이런 식으로 이착륙이 주는 소음이 사실 예민한 분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창호가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도로 소음이나 비행기 소음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하기 굉장히 힘든 국가 기관 시설인 공항이 있다는 부분 사실 좋은 여건이라 볼 수는 없어요. 생각보다 지역의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과거 사전 청약 당시 예측된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한 4.2억에서 4.3억 예측했는데 지금 확정된 분양가는 타입별로 거의 비슷해요. 한 5.16억에서 5.24억 정도. 전체적으로 사전 청약 당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16에서 20% 정도 분양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은 섭섭하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거의 이런 수준이었다. 앞으로 분양할 상기 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생길 이슈니까 부천대장의 분양가를 보시면서 타 지역에 사전 청약하신 분들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금액 준비도 하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오른 가격이 이 주변 지역의 가격 대비 합당한다를 따져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부천 지역을 총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메인 지역은 중동, 상동, 신도시권이겠죠. 이 지역이 그래도 제일 살기가 좋고 짜임새 있게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부천역 원미구 주변에 원도심 생활권이에요. 좀 낙후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천 하면은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지역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곳은 역곡 소사생활권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꽤 많이 들어갔죠. 그만큼 살기 쾌적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사이에 끼어있는 애들이 송내 옥기 생활권이나 송내 옥기 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축 공급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도 사실 부천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산업단지 중심의 춘희 도당 지역 산업단지 생활권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어요. 우리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낙후돼 있던 원정 5정 그리고 대장 생활권이라 볼 수 있고요.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어쨌든 부천 대장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거주 환경이 조금 많이 개선될 수 있겠다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자, 최고 분양가인 5.25억을 기준으로 주변 단지 전체 생활권 중심으로 한번 분양가 따져봐 드릴게요.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부천하면 생각나는 지역, 중동, 상동, 생활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기준 최고 한 7.6억에서 평균 한 6.8억 정도, 전세가 기준으로는 5억에서 한 4.6억 정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은 송내 옥기 생활권이에요. 최고 한 7.3억, 평균 한 7.2억 정도 되고요. 전세가는 4억에서 4억 2천 정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곳은 부천 원도심이겠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6억에서 6.4억 정도 보이고 전세가도 4억에서 4.4억 정도 보입니다.
역곡 소사생활권 매매가는 4.6억에서 5.4억 정도, 전세가도 3.3억에서 4.2억까지. 역곡 소사 같은 경우에는 구축과 신축이 굉장히 많이 믹스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세가도 좀 차이를 보입니다. 춘희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단지 중심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 3.3억에서 4.8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3억에서 3.5억. 자, 우리가 궁금한 지역은 원종, 5종, 대장생활권이잖아요. 매매가 기준 4.8억에서 5.4억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3.5억 정도 전세가를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분양가 그렇게 나쁜 분양가는 아니에요. 부천 전체가 아니라 그냥 생활권 압축해서 원종, 5종, 대장 생활권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부천 대장 지역이 이 지역에 대장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가가 안전마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시세 메리트 더하기 신축 메리트 그리고 미래가치까지 본다면 그래도 당장 기준으로 봤을 때 5천에서 한 8천. 현재 부동산 흐름대로 간다면 최고 한 2억 정도는 안전마진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리고 계획하에 조성되는 신도시잖아요. 기존의 가치와 동일하게 봐줄 수는 없죠.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공공분야 5구 평형만 청약할 수 있지 타입은 고를 수 없어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신축 평면, 재건축이 아닌 이렇게 개발 계획하에 지어지는 땅에 지어지는 평면들은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3인 가구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되는 수납과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평면이고요. 두 단지 모두 다 A타입은 판상형, B타입은 타워형, 그리고 C타입은 제 나름대로 정한 용어죠. 변칙 판상형 구조로 평면 나쁘지 않습니다. 청약했다가 잔금할 때 돈 없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밝게 얘기했나? 아무튼 최고 분양가 5억 2,500만 원을 놓고 계산했을 때 저는 그래도 우리 입주 시점이 2018년 정도에는 이게 KB 시세가 한 6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공공분양이니까 6, 7에 42, 4억 2천 정도가 기대 가능한 대출 금액이에요. 만약에 분양가로 KBS를 잡혔다. 그래도 한 3억 6천 정도는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이라면 요 정도 대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약금은 10%, 5,200만 원 정도 냈을 거 아니에요? 중도금은 30%, 15%씩 이외에 대출이 된다 친다면 1.57억, 잔금은 3.15억이 필요하지만 사실 중도금 대출은 갚아야 되고 잔금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총 필요한 금액을 약 4.72억을 놓고 본다면 최소 대출 3.675억, 최고 대출 4.2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잔금 시 대출 외에 필요한 현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전세든 월세든 어딘가 살고 계신 거예요. 주변 지역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계산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대출로 통해서 필요한 만큼 대출 받고 보증금 빼서 더하면 그래도 잔금은 가능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잔금이 없다. 원종 5종 대장 생활권에 포함된 곳이 부천 대장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역의 평균 전세가 그래도 약 4.8억 정도 해요. 계약금만 준비되신다고 하신다면은 전세 가격으로,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이 상승 시기잖아요.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려야 됐을 텐데 이번 분양 단지는 실거주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도 충분히 잔금이 가능해 보인다. 최근에 동탄의 공공분양단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부천 대장도 당 발표일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단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두 개 합쳐봐야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쟁률 보셨잖아요. 두 개 단지 모두 청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결론 내드릴게요. 현실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는 오르고 있고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로 인해서 안전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3기 신도시는요 8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형 평수 중심의 공급이고요. 이는 앞으로의 공급 형태와 같은 방향성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축 지역을 매수하시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청약이란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되 장기적 관점의 자세로 지금 당장의 마진이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 성장성을 보시고 입지 평가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신 뒤에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집값의 변동폭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신념을 가지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기 신도시 지금 나오는 것들 다 공공분양이잖아요. 민간 분양에 대한 일정은 잡혀있지 않아요. 공공분양끼리, 무주택자끼리의 싸움이잖아요. 투자 수요가 없는 지금 형태의 청약 시장의 우위점을 꼭 활용하시고 이번 단지도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안전마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입지가 괜찮아, 그리고 뭐 호재도 있어, 근데 이 호재가 실현 가능한 호재다 라고 하신다면, 상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주변 단지는 없잖아요. 주변 지역만 있지. 주변 지역 대비 가격이 크게 낮길 바라기보다 비슷하다 생각하신다면 도시의 미래 성장성을 보시고 앞으로의 공급 일정을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청약하시는 거 나빠 보이지 않다는 결론을 오늘 남겨드리고 오늘 영상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약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청약 마무리 치십시오. 사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불구하고 조회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혹시 청약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셔서 멘탈 관리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꼭 당첨되십시오. 종료.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